직장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을 때 보통 어떤 책들 떠올리세요? 아마 뭐 최신 경영 전략서나 유명 CEO의 리더십 책 이런 것들일 텐데요. 그런데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은 아주 뜻밖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수백 년 전 일본 전국시대 이야기에서 현대 직장 생활의 생존 전략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하, 처음 들으면 좀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저도 그랬어요. 이걸 한번 깊이 들여다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왜 그 혼란스러웠던 전국시대 무장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 직장인들한테 최고의 교과서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파고들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흥미진진한 역사 속으로 뛰어들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어줄 좀 특별한 온라인 도서관을 소개하고 있죠. 맞습니다. 어쩌면 이번 탐구를 통해서 매일 출근하는 당신의 회사가 전혀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료의 핵심 주장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직장 생활은 사실상 매일매일이 서바이벌 게임이다. 이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아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이 자료는 전국시대 무장들의 삶이 바로 그 극한의 서바이벌 게임이었고, 그래서 현대 회사랑 놀랍도록 닮았다고 설명하더군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서바이벌의 방식이에요. 흔히 전국시대 하면 뭐 칼싸움이나 전투 장면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자료에서 강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전투 능력,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실무 능력만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거죠. 바로 그 대목. 저 그거 읽으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 잘한다고 하면 맡은 업무를 그냥 완벽하게 해내는 걸 생각하잖아요. 네. 갈린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요. 주군, 이거 상사의 마음을 읽고 동료들이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렇죠. 부하들의 신뢰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이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아주 인상적인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젊은 시절의 주군이었던 오다 노부나가의 집신을 자기 품속에 넣어서 따뜻하게 데워 바쳤다는 그 유명한 일화요. 네네. 이게 그냥 단순한 아부나 눈치 보기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은 좀 달라요. 나는 당신의 이런 사소한 불편함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그건 상대의 감정을 읽고 대응하는 아주 고도의 정서적 교감 능력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었겠네요. 실력은 출중한데 그런 감각이 없어서 실패한 경우요. 물론이죠. 자료에서는 그 사쿠마 노부모리라는 인물을 언급하는데요. 이 사람이 오다 가문의 최고참 중신이고 전투 능력도 뛰어났지만 노부나가의 뜻을 거스르거나 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모든 걸 잃고 쫓겨나거든요. 이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상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가치를 우선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그 당시 생존의 핵심 기술이었던 셈이죠. 뭐랄까, 오늘날에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결과보다 상사와의 짧은 티타임이 내 경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비유가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해요. 직장을 계속 전쟁터에 비유하다 보면 동료를 잠재적인 적으로만 보고 협력보다는 막 사내 정치나 암투에만 몰두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경고하고 있어요. 전국시대의 교훈을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법으로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요. 다행이네요. 네, 오히려 그 핵심은 공존의 기술과 장기적인 안목에 있거든요. 전국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그 불확실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한번 틀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군요. 언제 어떤 식으로 다시 엮일지 모르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뛰어난 무장들은 적장에게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패배한 적을 무조건 죽이기보다는 자기 사람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이건 단순한 온정주의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판세 전체를 내다보는 고도의 리스크 관리 전략이었던 거죠. 옆부서랑 사이가 안 좋다고 계속 담쌓고 지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되네요. 맞아요. 결국 언젠가는 협력해야 할 날이 반드시 오니까요. 내 발밑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교훈이 바로 이런 맥락이었군요. 내 업무, 내 팀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힘을 얻고 누가 힘을 잃는지 이런 걸 끊임없이 관찰해야 한다는 것.
정말 전쟁터의 장수랑 다를 바가 없네요. 그래서 자료에 나오는 성은 회사, 장수는 바로 당신이라는 비유가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어떤 질문이죠? 당신은 그 성 안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맡은 장수입니까? 하는 질문이요. 성안의 장수라. 그 비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성을 지키는 장수라고 해도 역할은 제각각이잖아요. 가장 먼저 적과 맞서 싸우는 성문 앞에 공격수가 있고 성벽 위 막로에서 적의 동태랑 전체 전황을 살피는 관측병도 필요하죠. 아, 그렇죠. 보급부대도 있어야 하고요. 네, 후방에서 무기랑 식량을 보급하는 병참 담당도 있어야 하고요. 이걸 회사에 대입해 볼 수 있어요. 직접적인 성과를 내는 영업팀이나 개발팀은 성문 밖으로 나가 싸우는 최전선 공격부대의 일테고요. 재무나 기획, 인사팀은 성 안에서 전략을 짜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지원부대이자 전략과 그룹이겠죠. 와, 내가 지금 성문 앞에서 한창 싸워야 할 때인지 아니면 잠시 성벽 위로 올라가서 전체 전장을 조망해야 할 때인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전략적 위치 선정이군요. 맞습니다. 내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열심히만 하는 건 보병이 갑자기 장군처럼 지휘하려고 드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다른 장수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많이 접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선택과 그 결과를 보면서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땠을까? 이걸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런데 관련 서적들이 워낙 방대하고 인물도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이 보내주신 두 번째 자료가 빛을 발합니다. 이 방대한 역사 속으로 다이빙하고 싶은데 뭐 어떤 책을 사야 할지, 비용이나 접근성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한 완벽한 해결책이 있더라고요. 아, 국민 도서관 책꽂이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온라인 도서관 서비스죠. 이 서비스의 개념이 참 흥미로워요. 물리적인 도서관 건물 없이 기증받은 책들을 물류창고에 보관했다가 원하는 사람에게 택배로 보내주는 방식이잖아요. 네,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전국 어디서든 약간의 택배비만 부담하면 책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 번에 최대 15권까지 무려 2달, 60일 동안이나 빌릴 수 있고요. 필요하면 한 달 더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니 마음이 아주 넉넉해지더라고요. 15권이면 뭐 전국시대 관련 책들을 시리즈로 빌려서 시대순으로 쭉 훑어보기에 충분한 양이죠. 충분하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장서의 양과 질입니다. 보유 장서가 약 20만 권에 달한다고 하는데 자료에 따르면 이건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평균 보유 권수인 약 7만 권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예요. 와, 훨씬 많네요. 네, 물리적 공간에 제약이 없으니까 훨씬 방대한 컬렉션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이 자료들 받고 궁금해서 직접 국민도서관 책꽂이를 통해 관련 책 몇 권을 빌려봤거든요. 아, 직접 해보셨군요? 네. 근데 정말 놀랬던 건 단순히 양이 아니었어요. 책들의 구성 방식이 독특하더라고요. 아,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소장했던 책들을 기증하는 방식으로 장소가 구성된다는 점 말씀이시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인지 베스트셀러 위주인 일반 도서관과는 결이 좀 달랐어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의 깊이 있는 책들이 모여있기도 하고 지금은 절판돼서 구하기 힘든 옛날 책들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깊고 넓은 바다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애정과 지식이 듬뿍 담긴 개인 서재 하나를 통째로 빌려보는 듯한 경험이었어요. 그 경험이 바로 이 서비스의 핵심 가치겠네요. 예측 불가능한 발견의 재미. 내가 찾으려던 책 옆에 꽂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책을 발견하고 새로운 지적 세계로 빠져드는 경험 말이죠.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두 자료를 합쳐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일본 전국시대라는 내 직장 생활에 의외의 통찰을 주는 흥미로운 주제를 발견했다면 국민도서관 책꽂이라는 훌륭한 도구를 통해 아무런 부담 없이 그 세계로 탐험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료에서도 좋은 팁을 주더군요. 처음부터 너무 두꺼운 역사서에 도전하기보다는 만화책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요. 네, 저도 그 방법에 정말 동의해요. 등장인물 이름이나 관계가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오다 노부나가 같은 만화책으로 시작하면 훨씬 쉽게 몰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인물들의 캐릭터도 확실하고요. 오다 노부나가는 기존의 틀을 깨는 무자비한 혁신가 타입의 리더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모두가 싸울 때 조용히 때를 기다려서 최후의 승자가 된 인내심의 대명사 같은 인물이죠. 아, 그러네요. 혹시 당신이 모시는 상사나 당신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리더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겠네요. 15권을 빌릴 수 있으니까 만화 버전이랑 소설 버전을 함께 빌려서 비교하며 읽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겠어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문제의 해답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다는 것. 복잡한 인간관계와 조직 생활의 돌파구를 21세기 최신 경영서적이 아니라 400년도 더 지난 16세기 일본의 전쟁사에서 찾는다는 발상 자체가 무척 신선하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 나서는 지적 탐험의 과정이 더 이상 어렵거나 부담스럽지 않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국민 도서관 책꽂이 같은 서비스 덕분에 우리의 호기심이 비용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 거죠. 지식의 문턱이 아주 다져진 셈이네요. 네,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건 질문을 멈추지 않는 태도와 그 질문의 답을 찾아 나서 용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만약 당신의 회사가 하나의 성이고 당신이 그 안에 장수라면 지금 당신이 마주한 가장 중요한 전투는 무엇인가요? 그건 아마 새로운 프로젝트의 성공일 수도 있고 까다로운 상사와의 관계 개선일 수도 혹은 부서 간의 해묵은 갈등 해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 전투에 임하면서 당신의 눈앞에 놓인 칼끝만 보고 있나요? 아니면 성벽 위에 올라서서 시시각각 변하는 전장 전체를 조망하고 있나요?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